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나갔는데 놀라셨죠? 오늘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리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개헌 관련한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로 경찰을 맹비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경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와 함께 정부 개헌안 관련한 쟁점사항 팩트체크 해봅니다. 3월 2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40여 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 움직임도 빨라진 듯합니다. 내일부터 여야 3당 개헌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고요. 네, 지난주 취임 100일 맞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개헌 관련한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그렇습니다. 100일 잔치 하셨습니까?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 순식간에 100일이 지나갔죠. 네네네. 국회 출입하시는 우리 기자분들과, 다가에 하면서. 네. 좀 많은 대화 나눴습니다. 예, 사진 본 것 같습니다. 야, 예.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 그동안 100일 동안 잘한 점 PR도 좀 하시고, 아쉬운 점 더 잘하겠습니다. 청취자들께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이 이미 야당이 되었는데,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기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지청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보수청에서는 그런 좀 볼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당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또 자유한국당 그러면은 가진 자 기득권 검수조 웰빙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온 어떤 그런 기득권, 그리고 좀 현실에 안주하는 어떤 네네. 그런 모습의 이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흑수저로서 이렇게 제1야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대여 투쟁력을 강화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당성 강화로 해서 많이 이끄셨군요. 예.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개헌 정국,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게 좀 반대를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예. 절차적 문제가 큽니까? 내용상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저는 절차 내용 다 문제라고 봐요. 둘 다. 우선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마음가짐부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률안이나 일개 대통령이 시행령도 아니고 국가의 근간이자 틀을 바꿔내는 이 개헌안, 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대통령 전자서명으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네, 순방 주기시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순방을 마치시고 귀국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개헌 발의 시점은 순방 일정 그럼 이전에라도 결정을 하시든지. 예.
돌아오셔서 하시든지. 네. 이 개헌을 아닌 말로 승낙 결제 정도의 이런 가벼운 대통령 전자결제 사안이 결코 네.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건 그러다 치고 내용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아무래도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2018년도 이렇게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큰 관심과 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성자 독식에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게 이 대통령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철저한 성자 독식의 이런 폐단을 네. 우리가 국가 지금 권력 구조를 이렇게 바꿔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불행한 처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재앙적 권력 이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도적 측면이 크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네. 걸 봐서 대통령께서 이런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네.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이 책임 총리제를 지금 구현할 시기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 의지가 전혀 이번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을 불식할 제도적 안 반영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입장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국가의 약속 지키는 일이다.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다. 선거 횟수도 줄여서 공력과 비용을 줄인다. 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분은 또 동의 안 하시나요? 어떻게? 전혀 그렇죠. 이게 전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이 중차단 일을 6월 13일 날 비용적인 문제만 가지고 네. 이렇게 지방선거에 객가지로 이렇게 개헌을 붙이는 것은 이건 발상 자체부터가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한마디로 이게 우리 유권자들이 8표 내지는 9표를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많이 찍어야죠. 가령 서울시를 예를 들더라도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비례위원,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 구의회 비례위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또 국회의원, 심지어 송파, 노원, 이런 데로 보궐선거까지 다. 예, 보궐선거도 해야죠. 그럼 9표 해야 돼요. 네네. 개헌이 성사시키려면은. 그러면 이 국가의 중차대한 이 틀을 바꿔내는 이 개헌안을 어느 국민이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 맞고.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건 맞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원포인트라도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 체제를 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이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 개헌에 대한 말씀이고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근데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2016년 9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그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게 있죠. 요즘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예, 개헌은 여야 정치권에만 의존해서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걸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아니죠. 아닙니까? 정치권이 개헌안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이루려면은 개헌은 또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성사되지 않는 게 개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개헌 그때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집권당인 당시 새누리당도 개헌안에 대한 개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이걸 수용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개헌은 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입장을 당시 한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네. 국회가 개헌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대통령도 의지를 가져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 개헌 논의가 지난 1년 동안 좀 논의가 시원찮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죠. 이 대통령 개헌 발의가 국회 개헌 논의에 한마디로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 발의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은 그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정이 안 된다면서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이 수정할 수 있는 법적인 헌법적인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물어야 되는데 네. 국회가 작년 10월 29일 어렵게 이제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가져가자 해가지고 다시 6월 31일까지 이 헌정특위를 네네네. 구성 의결해서 한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국회 개헌 니네들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대통령이 던지는 이 개헌안을 국회 니네들이 받아라 이건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한 정당만 가지고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때문에 이 개헌은 정치 합의의 산물이에요. 절대 대통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사되지 않을 거 뻔한데. 네. 그럼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자유한국당 혼자라도 빨리 내일부터 당장 의결하자고 해서 부결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어떻게 자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이걸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그냥 이제 하지 말고 대통령 발의된 이 개헌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31년 만에 국가 체제를 바꿔야 되는 이 낡은 헌법을 바꾸자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개헌하자 그런 말씀이란 거죠. 예.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에서 국가가 불행해지고 또 대통령 그 올감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님. 분권형 대통령 또 책임 총리제로 권한을 분산시켜서 이제 국가 체제를 1인 어떻게 보면 성자 독식 시대에서 이제는 민주주의 완전한 체제로 바꿔내자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일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합의한 걸 보니까 4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도 듣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개헌 연설까지 들으시려고. 아니죠. 예. 헌법상에 대통령이 중요한 내용을 국회에 이렇게 발의하면은 예산이든 뭐 이런 개헌안처럼 이게 발의가 되면은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이라는 걸 해요. 그걸 국회가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개헌안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대국민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도 이 헌법의 유래는 의회지 대통령 어떤 이 입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헌법이 유래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헌법 속에서 대통령이 있는 건데 마치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식의 지금 대국민 이 홍보라든지 또 저기 김원효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내용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 지금 저 울산 그 경찰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창 갈등 중인 거 아시죠? 뭐 미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미친 개는 봉투의 약이다. 이거 뭐 물론 이제 뭐 수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1야당 대변인 입에서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본말이 이제 전도돼 버리고 우리 장제원 이제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표현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제인 대변인의 논평은 분명하게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해서 선동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에게 한정된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울산 경찰청장은 민주당 특정 후보하고 수차례 해합하고 네. 또 그런 내용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란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독 제1야당이 울산시장을 공천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그날 예. 심지어 경찰청에도 보고도 하지 않고 울산경찰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분은. 다분하게 이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입장과 네, 네, 네.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립적인 경찰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예,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 뒷날 지금 이철성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네. 국회 원내대표실에 와서 네. 사과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김원내 대표님. 수사를 할 사안이 있더라도 이런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뭐 예. 하더라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드려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